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던 챕터 계속 이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Save the Cat 4장 장나누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장나누기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리고 이 작법에 있어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누구나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하실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원이라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개의 장으로 브레이크 스나이더의 장 구분 용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15가지 장이 몇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오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프닝 이미지는 첫 번째 장을 장식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프닝 이미지는 영화의 첫인상이고 영화의 분위기와 관점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프닝 이미지는 주인공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여정에 동참할 주인공의 이전 스냅샷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변했는지, 작가가 이 영화를 제대로 썼다면 엔딩의 이후 보여주는 이후 스냅샷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프닝 이미지와 짝을 이루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마지막 이미지 장입니다. 잘 쓴 시나리오 주인공은 잘 쓴 시나리오는 주인공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이 두 장면은 그 변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오프닝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는 반대,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 감정의 극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앞 10장과 맨 나중 10장을 보고 이 시나리오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나갈 부분은 주제 명시 부분이에요. 주제 명시는 초반 5분 지점, 여기서는 이제 5페이지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1분을 1페이지라고 했을 때 5페이지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식 시나리오는 1분이 1페이지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쓰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1분이 1.5페이지, 1분 30초 정도 될 거라는 계산 하에 하면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 요즘 트렌드는 예전처럼 긴 영화, 심각한 영화를 보는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 그 중간중간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해요. 생략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세밀하게 써서 막 120장 이렇게 채우면 안 되고, 좀 꼭 필요한 포인트들만 탁탁탁탁 잡아서 된 영화들이 최근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팔리는 영화를 써야 되니까 그런 상업적인 말은 하지 마요라고 저에게 말하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구조가 잘 짜여진 영화라면은 초반 5분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대개는 주인공이 아닌 인물이 주인공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영화의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한대요. 예를 들면 탐욕은 화를 불러, 자만하다가 큰 코 다칠 거야, 가족은 돈보다 중요해. 물론 이렇게 딱딱하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은근슬쩍 녹여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녹여서 지나가지만 주인공은 이게 바로 주제라는 건데, 주인공은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언제? 나중에 가서 이 영화가 쭉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된대요. 참뜻을 이해하고 충격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 대사는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부터 5장 안에, 5페이지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나리오란 여러모로 작가가 특정한 종류의 삶을 사는 것, 혹은 특정한 목표를 좇는 것,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는 논쟁이다. 어떤 행동이나 꿈, 목표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거짓 나부랭인가? 부와 행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개인과 집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장르든, 코미디든 스릴러든 드라마든
좋은 영화는 항상 무언가에 대한 것이래요. 근데 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기 가장 좋은 곳은 도입부래요. 힘차게 말해버려라. 작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말할 게 불분명해서 그 앞 페이지에 예쁜 이미지들로 막 꾸며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현혹시킬 만한 예쁜 이미지들을 막 꾸며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땐 내가 지금 말할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고를 다 쓸 때까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 알고 나면 자기가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한 후에는 도입부에서 바로 주제를 제시하래요. 뭐냐면 이 작가는 브레이크 스나이더님은 항상 5페이지 지점, 시작하고 5분 지점에 이것을 제시한대요. 그것이 몇 쪽에서 나오든 간에 어쨌든 도입부에서 제시해야 된대요. 이것은 공개 입찰과 같은 것이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라. 그리고 나서 5페이지 이후부터 이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에 나와야 될 것은 주제 명시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은 설정이에요. 설정은 1에서 10페이지, 1에서 10페이지니까 1페이지 오프닝과 5페이지의 주제 설정? 주제 명시가 들어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1에서 10페이지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해줬어요. 설정. 이 설정이 뭔지 볼게요. 시나리오 처음 10쪽 내지 12쪽은 설정이라 불리는 장인데 이 장은 독자의 흥미를 끄는 성패를 좌우한대요. 좋은 영화는 초반 10분 동안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야기의 목표를 강력하게 설정해버린대요. 설정장에서 작가는 모든 등장인물을 일단 소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확인을 해보면 10분 동안 관객이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혹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10쪽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모두 해놓도록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의 모든 별난 습관이 제시되어야 된대요. 이런 것, 별난 습관을 심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나중에 언급된 모든 습관이 제시되고 주인공이 그것을 고쳐야 하는 이유와 방법이 제시돼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설정의 장인데요. 주인공이 세련되고 번들을 하며 머리 좋은 자동차 수입자라는 것을 해놓은 건 레인맨, 주인공은 머리가 텅 빈 금발 미녀다라는 설정을 해놓는 거는 금발이며 러무해의 이 설정장이래요. 아직 변화되기 직전의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금발이 러무해라는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에게 모자란 면이나 그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초반 10쪽이야말로 고쳐야 할 6가지를 끼워 넣을 만한 장소래요. 이것은 이 브레이크 스나이더라는 작가가 만든 용어인데 6이라는 숫자는 임의로 지은 거래요. 꼭 6가지를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주인공의 삶에서 결핍된 것들을 반드시 관객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이 설정장에서. 설정장에서 나쁜 습관, 결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팍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게 되기 때문에 설정을 잘 해놔야 돼요. 이것은 반복해서 보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관객인 우리는 왜 그 습관들을 반복해서 보이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빅이라는 영화에서 기본 설정을 알아보면 어른처럼 살고 싶으면 일단 몸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할 6가지 목록의 키 말고도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빅에서는 아이는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개인 생활도 없고 그러나 이막에서 마법의 힘으로 어른의 몸으로 성장하자 이 모든 것을 가진대요. 나중에 가서도 그의 나쁜 습관이 다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설정장에서 다 이걸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처음 10쪽에 넣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냐고. 영화에 발을 들이고 싶다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 발을 들이고 싶다면 당신은 이것부터 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정장이 1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영화를 3부분으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 이게 3막이라고 부르죠. 3막 구조. 근데 이 작가는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이라는 3개로 나눠서 보기를 좋아한대요. 처음 10쪽을 포함한
제1막은 영화의 논지에 해당한대요. 여기서 우리는 모험이 시작되기 전의 세계를 본대요. 이전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이전이라고 명명된 주인공의 세계.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변화될 주인공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주인공의 세계래요. 여기에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이 있대요. 근데 이제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살던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들은 항상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요를 받아요.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변화된 삶의 어떤 변화를 감행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자충우돌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살던 대로 하면 결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그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설정장에서는 평온해요. 하던 대로 해도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죠? 사물들이 이 상태로 쭉 머문다면 결국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는 이때부터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한대요. 그래서 드디어 12페이지에 기폭제라고 불리는 장이 시작됩니다. 레인맨에서 톰 크루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죠. 금발이 너무해서 리즈 위더스푼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약혼자에게 무식하다고 차이죠. 그죠? 이것들이 모두 기폭제라는 거예요. 전보를 받거나 해고를 당하고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뭐 이런 걸 다 목격하는, 혹은 살 날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것들이 기폭제예요. 설정장에서 작가인 당신은 세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폭제의 순간이 되면 그것을 모두 무너뜨려야 돼요. 꽝! 네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지?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요. 맨 처음 1화로 돌아가서 고양이 구하기 장면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이 영화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페이지까지 설정장에서 우리가 어떤 고쳐야 할 습관이 있는 주인공을 보지만 이 고양이 구하기 장면은 이 깐깐한 어떤 주인공에게 있는 매력적인 고양이를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 그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 고쳐야 될 습관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폭제라는 장도 고양이 구하기 장면과 같이 반드시 필수적인 장면이래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은 종종 나쁜 소식으로 위장하여 찾아온다. 많은 장들과 마찬가지로 기폭제 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대요. 그것은 나쁜 소식으로 찾아오지만 모험이 끝나고 보면 결국 주인공은 그 덕분에 막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겉과 감춰진 진실에 대한 장이라고 하죠. 기폭제 장을.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화가 앞에서 지금 설정장이 너무 내용이 많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설정장에 굉장히 많이 적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온갖 말로 된 설명들을 많이 넣기 마련인데, 정말 여기서 적어야 될 것들을 적고 나면 기폭제 장을 분명히 원하는 장소 12페이지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정확하게 찝어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폭제 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2쪽에서 나와야 한다. 그죠? 왜냐면 앞부분이 점점 길어지면 루즈해져서 사람들이 뒷페이지까지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쓸데없이 질질 끌거나 경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을 계속 고쳐가면서 12페이지에 기폭제라는 장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폭제 순간은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에요. 기폭제 순간이 없으면 시나리오를 읽는 독자들은 답답해해요. 그러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플롯이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읽는다면 결말 중후반이 아무리 탄탄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정확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힘드세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뭔가 잘 모르고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본인이 그 후에 보고 괜찮았더라도 이게 괜찮았다는 평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이 설정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숙지를 하시고 하나하나 적용해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는 좀 창의력이 없는 작가에 속하거든요. 창의력이 좀 없는 작가인데 이걸 읽고 썼을 때 앞부분에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놓았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꿨죠. 다 바꾸고 나니까 캐릭터가 살아있는 느낌이 저 혼자 듭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출고를 안 시켜서 확인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고친 것들 한번 내보내고 여러분에게 결과를 제가 짜잔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한번 빼먹어서 일요일에 한 번 더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각 장의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생각 키우기에. 그래서 그 연습 문제들을 모아놓는 카페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네이버 월간 시나리오라고 쓰면 제가 포함되어 있는 저희 카테고리가 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유용한 연습 문제도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저랑 소통도 하시고 즐겁게 작업을 하면서 함께 재밌는 작업 계속 해가요. 또 봬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그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어두워요. 그래도 마음만은 밝은 마음으로 이쁜 글 쓰세요. 사랑합니다. 안녕.